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오늘 집대성에서는 전세대출 규제로 인한 전세 품귀 현상에 대한 강의 내용 준비했고요. 이어서 지역 분석 시간에는 노원구 공릉동과 강남구 역삼동, 성북구 성북동에 대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집대성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소개해드리는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연일 계속되는 대출 규제와 전세 그리고 1금융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들에 대한 규제들이 계속해서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사를 잡아 놓으시고 이제 계획을 잡으셨던 분들에 대한 혼란들이 굉장히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 시장은 더욱더 충격이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러한 내용들 속에서 해결 방법들과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을 이사철이 도래하면서 전세 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명목으로 전세 대출까지 옥죄면서 이 아파트 전세 구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전세 대출 규제로 인한 전세 품귀 현상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강의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 전 지역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앞으로 가을 이후 올 하반기에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올 상반기부터 해서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도 같이 함께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가계대출에 대한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출 규제로서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들을 내세웠고 지금 실질적으로 신한은행을 비롯한 우리은행, 국민은행, 1금융권 위주로 해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조건부 승인 거절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요즘 부동산 뉴스만 보더라도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많이 심려 있고 우려 깊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평균적인 가격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4년 지금 현재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었던 전세 가격이 지금 7월 달 기준으로 해서 6억 1천만 원 정도의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꾸준하게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 가격뿐만이 아니라 전세에 대한 매물들도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 1월 대비해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만 하더라도 거의 9천여 가구 정도가 빠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올해 이제 예정되어 있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2만 3천여 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런 실정입니다. 자,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는 2024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2025년 그리고 6년, 7년도에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지금 어느 정도의 건물을 짓고 그리고 인허가를 받고 계획 중인 예정 단계에서의 2, 3년 뒤의 공급량들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2026년 거의 만여 건도 되지 않는 입주 물량이 형성될 정도로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통 1년 주기로 서울에서 이제 소화할 수 있는 평균 입주 물량이 약 5만여 가구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굉장히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은 신축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의 감소들은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앞으로 하반기에 일어날 수 있는 전세 시장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서울 아파트 전세 현황이 지금 현재 평균 전세 가격 말씀드린 대로 6억 1천만 원 정도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고, 전세 가격 지수도 전월 대비해서 0.54%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 지수라는 것은 이제 전세를 전세를 이제 들어가고자 하는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 매물량 또한 2만 5천여 건 정도로 25% 정도 감소를 하고, 서울의 입주 물량도 23%, 약 2만 3천여 건 정도로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세 가격이 계속 꾸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당연히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공급적인 부분에서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비아파트보다는 아파트로 수요가 계속해서 집중하는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자, 비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동주택에서 빌라라든가 또는 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뭐 연립, 이런 주택들을 선호하기보다는 좀 더 안전한 뭐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역전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사회적인 이슈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많이 내용이 나왔었기 때문에 좀 더 매가가 높은 안전한 그런 주택의 유형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아파트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이런 수요 집중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공급 감소에 대한 여파도 굉장히 컸습니다. 실질적인 그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함께 더불어서 부동산 시공사들에 대한 대출이라고 할 수 있는 PF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약들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뭐 인건비도 상승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부동산을 지었었을 때, 아파트를 짓거나 이런 건물들을 지었었을 때 분양될 수 있는 또는 매도할 수 있는 이런 가격대 형성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다 보니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허가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공급량들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는 그런 공급 축소에 대한 여파가 굉장히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자 뭐 전세 같은 경우나 뭐 임대차 시장에서는 공공임대를 해서 공공임대를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가 매입을 해서 무한대로 이제 시장에 풀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그 부분이 공급되는 데까지의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여파들은 올 하반기와 내년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 리스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도 7월 달에 처음 시행됐었던 임대차 2법, 실질적으로 이제 임대 가격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됐었고,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에서 플러스 2년,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그동안에 눌려 있었던 전세 가격이 이번 4년차 주기를 맞는 8월달, 7, 8월달 이후 지금 9월달인데요. 그 시즌에 맞춰서 이제 그 임대차 입법에 지나고 나서의 그 가격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대차 입법 만기가 도래된 물건들에 대한 가격 상승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세 가격의 상승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4년 동안은 거주를 했지만 4년 이후에 계약갱신을 하고 싶어서 임대인과 협의 조율을 하다가 금액이 뭐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4, 5억까지 올라가는 이런 전세 서울 지역에 대한 전세 물량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직접 거주하지 못하고 또 주변으로 가려고 하니 주변에도 이미 가격대의 형성이 상향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이런 경기권이라든가 지방권으로 또 이사를 가셔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나타났다는 그런 뉴스들도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임대차 입법이 당장에는 실효성이 있고 거주하기에 좋을 수는 있으나 그 이후에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2024년
8월, 9월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공급적인 부분에 대한 이런 축소들이 나타났었던 것과 함께 수요가 억제될 수 있는 부분들도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내놓은 정책이죠. 전세 금액대를 이제 어느 정도의 안정화를 시키고자 했었던 내용인데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제한을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뭐 1금 같은 경우에도 뭐 주담대의 그런 스트레스 DSR의 금융정책도 나왔지만 지금 뭐 신한은행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은행, 뭐 국민은행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조건부 전세 대출을 제한하겠다. 이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크게 이야기를 하면 이겁니다. 어떤 집에 내가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전세 주택이 매수자가 집을 사고 나머지 잔금을 전세를 놔서 갭 투자하는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전세 대출을 시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갭 투자를 막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은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실질적인 피해는 누가 볼 수 있느냐? 전세 세입자, 전세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출 규제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갭 투자도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반대로 전세 세입자들에 대한 부담으로도 다 작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주택을 매입해서 전세를 놓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임대인이죠. 임대인들이 이런 규제라든가 이런 대출의 제한들로 인해서 그러면은 내가 매수해서 임대를 놓지 못하겠구나, 매수 포기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렇다면 공급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대출에 대한 제한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세의 물량이 감소할 수 있는 요소로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향후 전세 시장이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지금 현재 매매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전세 물량, 전세를 놓는 물량에 대한 지금 퍼센테이지는 전국적으로 23%, 그리고 서울 지역에는 39%가 매매를 해서 전세를 놓는 그런 매수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투자자 40%, 실입주자 60%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치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는데 내가 직접 거주하고자 하는 60%에 대한 해당 내용은 아니고 40% 정도,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는 이렇게 임대 물건으로 풀려야 되는데 이 규제를 하고 이제 새롭게 매매해서 전세를 놓는 이런 물량들을 제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출을 활용해서 전세를 놓는 물량들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뭐 정확한 이 수치가 될 수는 없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40%, 30%, 40% 정도의 그런 물량 감소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현금을 주고 모두 등기 이전을 하고 나서 이제 전세를 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가격대보다 좀 더 낮은 가격대의 그런 시장들을 절대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그런 그 매수하려고 했었던 부동산에 대한 보류라든가 또는 뭐 추후에 매수를 하겠다라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수정이 되지 절대적으로 다른 지역 또는 다른 유형의 낮은 금액대의 매수로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왜곡된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세 가격이 전체적으로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상승하게 된다면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무엇이었죠? 그동안에 뭐 전세 가격이 이 정도 선이었는데 매매 가격이 이 정도였다. 근데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면 투자할 수 있는 투자 금액, 이 금액대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매가가 올라가면은 전세가가 따라 올라가고 전세 시장이 강세인 시기에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매가와 전세 가격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한 부담금들이 좀 줄어들어서 오히려 매매 시장으로 또 전환되는 상황들이 발생되거든요. 내가 예전에는 이 정도 전세만 봤었었는데 전세 가격이 상승해서 매가가 얼마 차이가 안 난다면 그냥 내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자금을 마련해서 전세가 매매로 전환이 되거나 또는 매매하는 임대인들의 가격 상승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갭 투자의 그런 금액이 축소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매매 수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가 증가되는 이런 현상들까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전세 임차인들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전세를 거주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목적이 주거의 사다리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전세 시장을 거치고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매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좀 인지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세 시장이 왜곡되고요. 그리고 풍선 효과가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어제자 뉴스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금융권이라든가 또는 보험사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건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요소이고 뭐 실질적인 그런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은행권이라든가 이런 금융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바라보는 거지만 또 편법이라는 것이 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뭐 이런 방법이 내가 매매를 하고 싶은데 전세를 보증금을 가지고 어느 정도를 대체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나타낸다면 오히려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더 지금 아니면 못 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세 시장의 불안감은 매수 시장에서의 그런 확대가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전세 대출 가능한 부동산이라든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분명히 있죠. 지금 이런 규제들과 비껴나갈 수 있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동산들 그리고 전세 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 예상지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현금 보유를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든가 또는 해지를 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실물 자산에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 상황 변화에 오히려 발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투자 금액이 내가 좀 적고 이런 방법들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거 아예 막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세 대출 가능 부동산들을 좀 확인하셔서 취득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고 전세 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 예상지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좀 바라보신다면 앞으로 향후 1, 2년 이내에 이런 지역들이 오히려 상승될 수 있는 추세가 더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전세 매물의 품귀로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전세자금 대출의 문턱을 높이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일시적으로는 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전세값이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 하반기나 내년까지도 좀 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렇게 불안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주택을 매수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입지와 저평가된 곳을 찾아서 매수를 하는 방법으로 좀 전환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강의 내용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세미나에서 정답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네, 서울 아파트 매수 전략 및 재개발 투자라는 주제로 매주 토요일 양재 8번 출구 인근에서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02603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사를 보니까요. 올해 들어 8월까지 거래된 서울 아파트 매매 금액의 총액이 지난해 연간 거래 총액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조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한 붐이 좀 뜨거운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아파트 매매 전략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지금 저항선들에 다가온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를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붙으신다면 지금 현재 판단하실 수 있는 상황은 일반적인 매매를 통해서 어느 정도 꼭지점에서 내가 매수를 하고자 하는 부담감을 좀 덜 수 있는 재개발 투자 이런 쪽으로 오히려 보시는 게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2025년, 2026년
2년, 뭐 향후 3년 동안에 지금 인허가라든가 또는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는 이런 축소되어 있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축 아파트들에 대한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프리미엄들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어진 물건, 지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4, 5년 뒤가 더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투자를 지금 고려를 해보신다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서울시 내에서는 지금 재개발 현장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라든가 또는 각 관할 구청에서도 인허가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파트의 공급의 증가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유념하시고 좀 분석해 보신다면 충분히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전세 가격이 상승될 수 있거나 전세 가격이 튼튼하게 임차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역들 위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 세미나 매주 토요일 오후 2시고 그리고 토요일이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도 상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 참석하실 분들 그리고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0260-71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7호선 공릉역 역세권입니다. 전용 면적 약 29.9제곱미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2억 9,800만 원에서 4억 6,800만 원 선입니다. 7호선을 통해서 노년이나 학동의 업무직으로 이동이 굉장히 수월하고요. 또 동부 간선도로도 근처에 있어서 교통편이 우수한 곳입니다. 입지부터 시세까지 확인해 보시죠. 자, 노원구의 가장 아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원구 공릉동인데요. 자, 공릉역 7호선입니다. 이 지역을 좀 유념해서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공릉역은 7호선을 이용해서 강남권의 진출이 용이합니다. 환승하지 않고 바로 청담동부터 시작을 해서 강남구청이라든가 노년이라든가 강남의 핵심적인 업무 라인들을 지나갈 수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주하는 데 있어서의 직주 근접성이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강남에 직장을 두고 있는 직장인들의 배후 주거지가 될 수 있는 지역들이 바로 공릉, 노원 지역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조금 더 그러면 강남하고 조금 더 가까운 지역들이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지역들 광진구 라인이라든가 또는 뭐 면목부터 시작을 해서 그쪽 라인들은 오히려 공릉보다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의 가격의 메리트가 사실 조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공릉역을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보거리 10분에서 15분 걸리지 않는 거리에 바로 광운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광운대역 알고 계시나요? 광운대학교 근처에 있는 역인가? 라고 하시는 분들, 광운대역은 바로 GTX C노선이 예정되어 있는 노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GTX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장인 뉴타운이라든가 광운대 역세권 인근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공릉역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릉역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은 바로 광운대역 GTX C노선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그런 가치 상승이라든가 또는 주택 가격의 그런 가치를 좀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공릉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변 지역에 많은 대학가들이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가까이에는 광운대학교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그리고 서울여대가 있고요. 그리고 육군사관학교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의 그런 상권 인프라도 잘 발달되어 있지만 대학생들에 대한 임차 수요 그리고 강남권에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발생되는 곳이기 때문에 뭐 임대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임차 수요가 풍부하고요. 또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 수요도 꾸준하게 발생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자, 여기서 노원 쪽 노원 라인 하계 중계 상계 라인으로 넘어가면은 전부 다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뭐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빌라들 저밀도 주택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노원구에서 투자할 수 있는 빌라, 유일하게 노원구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저밀도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주택들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데에 대한 투자 비용이 굉장히 높죠. 가격대 형성이 지금 현재 갭 투자 비용이 3억에서 적게는 3억에서 4억, 굉장히 작은 뭐 투룸, 뭐 1.5룸 뭐 이런 아파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파트들 투자 금액이 3, 4억 정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공릉역에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금액은 다른 노원에 비해서 굉장히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또 투자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세 금액과 매매 금액의 차이가 갭 투자 비용인데, 요즘 전세 금액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공시지가의 126%를 계산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굉장히 낮게,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 뭐 허그 버팀목을 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낮게 전세 금액이 형성돼서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의 차이가 옛날처럼 빌라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차이가 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전세 금액과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의 차이가 못해도 5천에서 7, 8천까지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126%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빌라 시장에서는 전세 가격을 조금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 물건들이 이런 부동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증보험을 들지 못하는 이런 공급들을 또 선택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올 하반기에는 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임차인들에 대한 어떻게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 이곳 공릉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굉장히 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이 지금 현재 공시지가 계산으로 126%를 했었을 때의 가격과 매매 금액의 가격 차이가 단 3천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투자 금액이 3천만 원으로 지금 현재 투룸이 투자가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래 지역으로 넘어가고 또는 주택 밀집 지역으로 넘어가고 하더라도 이런 지역들의 투자 금액들은 기본적으로 5천에서 8천 이상 필요하다는 것인데, 유일하게 3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공릉동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념해서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으로 GTX 신호선에 대한 호재가 발생될 수 있는 광운대 역세권, 그리고 역세권 개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과 상업시설, 인프라, 그리고 주거지역들의 대한 굉장히 큰 변화들이 광운대 역세권으로 개발이 될 텐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강남까지의 진출입이 지금은 7호선으로 이용을 하지만 GTX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된다면 단 10분 거리로 강남 삼성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부간선도로가 지금 현재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부간선도로의 지하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지하가 됐었을 때 차량을 이용해서 움직이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교통의 확충이, 인프라가 확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상부는 공원화 조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부간선도로 지하는요, 지상부에 대한 수변 공원이 강화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내 집에서 걸어서 공원을 산책하고 지금 여유롭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수변 공원들을 이용할 수 있는 친수 환경이 조성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것입니다. 자,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뭐 북서울 꾸미숲이라든가 뭐 장인 뉴타운 이런 지역들까지 가시기에는 거리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내 집 앞에 생길 수 있는 수변 공원과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의 인프라가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기대해 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될 것 같고요. 자,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광운대역, GTX 신호선, 그리고 북부간선도로의 지하와 뭐 주변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의 수혜들이 같이 함께 몰릴 수 있는 공릉동이 바로 그 입지가 좋아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광운대 역세권 미래 복합도시 개발이라고 해서 개발 발표가 나왔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0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협상 대상이 결정이 됐고, 그리고 지금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금 결정고시가 작년에 나왔고요. 그리고 연내에 이제 착공을 하겠다라는 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공공용지와 상업 업무용지, 그리고 복합용지로 해서 3개의 섹터로 나눠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호텔과 업무시설, 상업시설들이 같이 함께 추가가 될 것이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동부권의 신경제 중심지를 구축하는 내용들이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신경제 중심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부권에서 창동, 노원 지역들과 함께 연계될 수 있는 그 광운대 역세권 개발 그리고 창동 그 청량리 지역 이 지역들을 이제 신경제 중심지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광운대 역세권이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착공을 예정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공공용지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이라든가 도서관 시민들이 좀 이용하기 좋은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그런 복합 문화 시설들을 개발하겠다라고 용지를 따로 이렇게 마련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에 대한 그런 지원들과 주민들의 생활 공간들을 만들게 될 것 같고요. 복합 용지 같은 경우에는 공원과 광장 그리고 상가 조성들이 같이 함께 이뤄지는 구역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부분, 뭐 영화관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런 문화 공연이라든가 또는 쇼핑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같이 함께 조성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내 집에서 바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이 광운대 역세권 미래복합도시 개발 사업이 큰 인프라가 확충되는 모습으로 기대감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부간선도로 2029년 완공 예정입니다. 2028년도 완공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뭐 내용들은 좀 2029년까지 완공을 완료하겠다라는 발표가 또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완공이 됐었을 때 강남 출퇴근이 10분대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GTX 같은 경우도 철도 노선을 따라서 이제 광역 철도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 부분이지만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제 지하로 강남의 삼성동 라인들 영동대로 지금 현재 지하화가 구성되고 있죠. 2028년도 완공인데 그 영동대로를 바로 관통하는 그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가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월계부터 시작을 해서 강남 삼성 영동대로 지하까지 같이 함께 구성이 되는데 민자 터널과 재정 터널을 통해서 이제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상부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많은 공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변공원인데 중랑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친수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 볼 수가 있겠고 공릉동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공원이 조성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7호선 공릉역 역세권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도보 1분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초역세권이다. 그리고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잠시 뒤 금액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잡아드릴 텐데 3천만 원 투자가 가능하다. 전세 금액이 너무 높게 잡아서 3천만 원 투자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세 금액은 공시가격의 126%에 들어오는 금액과 매매 금액의 차이가 3천만 원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시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비싼 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내에 보증보험이라든가 허그 버팀목 대출이 충분히 가능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구성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금액대도 전세 금액대도 이렇게 들어가는 금액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금액이고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친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조성되면은 전세 가격은 3억대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전세 금액이 상승된다는 것은 내가 투자 금액과 전세 금액의 차이가 줄어들 수 있고 투자한 3천만 원은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GTX C노선이 개발되면서 이런 호재들이 아직도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착공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착공한 순간 또는 동부간선도로의 그런 완성이 다가오거나 또는 GTX가 이제 운행이 가능한 시점이 되는 완공되는 순간 그런 지역들이 한 번 더 가격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공릉동이 될 것 같고요.
자,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투룸 기준으로 2억 9,8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3억대가 되지 않는 금액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전세 공시 가격이 지금 현재 126% 하면은 2억 6천 정도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금액은 정확하게 약 3천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고, 자, 3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금액대가 높죠. 그래서 공시가격 대비 전세를 놨었을 때의 투자 금액은 한 7천만 원 정도 보유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이런 지역들에서는 이제 신혼부부라든가 또는 강남까지의 출퇴근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임차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투룸 정도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투룸의 투자 금액이 단 3천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노원구 공릉 등에 위치한 이 지역에 대한 투자 가치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앞으로의 개발 호재가, GTX 신호선이 들어설 수 있는 이런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유념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노원구 공릉동 함께 만나봤고요. 이제 웨이버스 복지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원구 내에서도 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강남 지역의 접근성이 뛰어난 곳입니다. 일단 지하철 노선 같은 경우는 7호선 공릉역 이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가까운 거리 이제 1호선 광운대역에 GTX 신호선이 들어선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또 초, 중, 고 이제 학원이 굉장히 또 학군이 좋은 곳으로 유명해서 학령기 자녀를 두신 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3대 학원가라고 하죠. 대치동, 목동, 그리고 노원구에 있는 이 중계동 학원가, 이곳에 상당히 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차량을 통해서 뭐 10분에서 15분대면 도달이 가능하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곳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과기대라던가 삼육대, 뭐 육사, 또 서울여대 등 또 서울의 주요 대학들도 이곳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학생들의 수요도 풍부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요즘은 또 집을 알아볼 때 뭐 병세권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가까운 곳에 원자력 병원이 위치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병원들 충분히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뒤에 수락산을 포함해서 다양한 크고 작은 공원, 그리고 산으로 이렇게 또 충분히 등산을 즐겨볼 수 있다는 그런 콘텐츠도 있다는 점 체크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함께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2호선 역삼역 역세권입니다. 분리형 신축 오피스텔이고요. 공급 면적은 약 37.01제곱미터에서 42.45제곱미터입니다.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 선입니다. 네, 테헤란로가 인접하고 있어서 직주 근접을 선호하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풍부한 곳이고요. 교통의 중심인데다가 교육과 상업시설이 밀집하고 있어서 주거 인프라가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입지부터 시세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가 위치하고 있는 곳 서울 알고 계시죠? 서울의 중심가 중에서도 가장 또 그 중에서도 일자리가 많은 곳이 바로 강남구입니다. 약 95만 명, 뭐 100만 명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었고, 그렇게 많은 탄탄한 일자리 수요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자, 부동산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얼마나 많은 수요자가 있느냐, 그리고 공급 축소, 공급이 얼마나 적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지역들은 가격이 올라가거나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가 일단은 많고요.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새롭게 지을 수 있는 공급량들이 없다라는 것이 그런 부분들을 좀 증명해 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 그래서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비싼 땅, 가장 비싼 부동산이 형성되는 양극화의 가장 최상위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소형주택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요 대비해서 이제 공급이 또 얼마나 구성되어 있느냐도 중요한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1, 2인 가구나 고령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2040년에는 약 70%가량의 인구의 비중이 1, 2인 가구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인 가구가 거주하는 데에 있어서의 그런 필요한 소형주택들, 굉장히 트렌드에 맞춰서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평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수요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곳이기도 하고, 바로 역세권에서 한 정거장을 이동하시면 강남 상권, 그리고 두 정거장만 이용을 해도 삼성역, 코엑스를 비롯한 삼성역의 대형 업무타운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개발 호재라고 하면은 삼성역 인근 지역 잠실까지 포함한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사업지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에 앞으로 약 100만여 명 이상의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 그리고 4만여 개의 일자리가 증가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사업지가 단 두 정거장이고 강남역은 한 정거장에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라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업무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테헤란로라는 것이죠. 테헤란로 바로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이고요. 자, 테헤란로의 개발뿐만이 아니라 서초대로의 개발, 그리고 신분당선으로 인해서 3호선과 7호선, 9호선 모두 2호선과 함께 동일시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교통이라든가 또는 입지적인 부분에서의 큰 강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역삼동 인근 지역의 삼성역에서 앞으로 이곳 서초대로의 그런 개발들도 용적률이 상향되는 이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상향되는 이런 모습들도 호재가 될 수 있는데, 테헤란로를 중심축으로 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든가 또는 여기 그 위치하고 있는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의 그런 입지화 사업들, 바로 지하가 구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미 공사가 진행이 됐고 지금은 지상부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강남권에서는 동쪽과 서쪽이 약간 나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지하가 되고 이 지상도로에 그런 가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욱더 많은 업무시설과 상업시설들이 증가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역삼동이 그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사업,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내놓으라 할 수 있는 마이스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산 유발 효과 3조 6천억 원, 일자리 고용 창출 효과 4만여 개의 일자리,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까지의 그런 일자리 창출 효과가 100만여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텐데,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그 조성 사업과 함께 더불어서 영동대로의 지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동대로 지하는 지금 삼성역이 자체가 GTX 두 개 노선이 들어서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GTX A 노선과 C 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위례 신사선이라든가 KTX라든가 이런 광역 철도망 등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삼성역의 그런 복합 환승센터 조성과 함께 더불어서 영동대로를 지하도시로 구성하겠다라는 발표가 같이 함께 되고, 지금 19년도부터 공사가 추진이 됐죠. 그래서 2027년, 2028년에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상업시설뿐만이 아니라 환승시설들, 이런 공공시설들이 같이 함께 구성이 된다, 이렇게 기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통호재도 있습니다. 신분당선의 연장선은 신사역 1차 구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용산,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까지 2단계가 지금 현재 구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GTX A 노선과 C 노선이 교차되는 삼성역, 이곳 삼성역이 바로 GTX가 밀집되는 곳이다. 그리고 위례 신사선도 2025년 정도에 개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피스텔, 지금 역삼동 오피스텔도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지금 1.5룸, 원룸 이런 금액대가 3억 2,500부터 4억 6,500만 원까지인데, 수요가 정말 많은 곳이라 그랬죠. 그래서 수요의 임차 가격대가 2억 8천에서 4억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실투자 금액, 갭 투자 비용으로는 이제 4,500에서 6,500만 원 정도 구성이 되고, 오피스텔은 아무래도 이제 월세 수익률도 중요하고 월세 를 받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룸 같은 경우가 지금 110만 원에서 120만 원, 1.5룸 같은 경우는 140만 원 정도가 이미 임차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투자 금액은 1억 원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도 강남구 가장 최중심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역삼동 오피스텔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역삼역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유동인구만 약 10만여 명에 달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풍부하고요. 완벽한 인프라에 다 갖춰진 편의시설 그리고 사통팔달의 교통망까지 참고해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함께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4호선 한성대 입구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29.5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4억 3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 선입니다. 네, 도보로 대학로 상권은 물론이고 중심 업무직으로 이동이 수월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울의 주요 대학과도 인접하고 있어서 학생 수요도 풍부한 곳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성북동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가장 부촌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남동, 평창동, 그리고 성북동. 자, 그 3대 부촌 중에 한 곳이 바로 성북동인데요. 풍수지리적으로도 이제 배임 그 산세의 그런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예로부터 고급 주택 단지들, 정재계 인사들과 유명 연예인들, 예술가들, 대서관들이 많이 밀집돼 가지고 그런 주택지를 많이 형성을 했죠. 이곳이 바로 고급 주택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성북동이고, 성북동에서 이제 역세권으로 조금 내려오다 보면은 바로 성북동 아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 단지 밀집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재개발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 중에 성북 1구역과 3구역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성북 3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 조성된 곳에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성북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지금 한성대 입구역이 위치하고 있고요. 4호선 노선 같은 경우에는 명품 노선이죠. 서울시에서 4호선을 따라서 중심가를 지나갈 수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도, 유동인구나 또는 이용객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성대 입구역 주변 지역의 가톨릭 대학교와 그리고 서울과학고 그리고 성균관 대학교 학군이 굉장히 좋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 3구역에서는 이 한성대 입구역을 이용해서 그 주변의 생활 인프라들을 공유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좀 그런 예술가적인 그런 밀집 지역들도 많고 거리가 굉장히 깨끗하고 차분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좀 거리를 걸었었을 때 조용한 이런 모습들, 굉장히 좀 가게들도 예쁘게 잘 되어 있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상업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단지들, 주거지로서는 굉장히 큰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북 3구역이 앞으로 개발됐었을 때의 가치는 굉장히 높게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런 지역들이 주변에 상업시설들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바로 인근 지역의 대학로 그리고 성신여대 라인의 상업시설들이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대학로 상권이라든가 또는 성균관대학교와 한성대학교에 밀집되어 있는 곳에 바로 서울대학 병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 병원의 이용자, 환자, 이용객들도 굉장히 잘 병상이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 인근 재학생들이라든가 또는 그 근로자들이, 병원 관계자들이 거주하는 배후 주거지로 성북 3구역 이 지역들 성북동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또 종로 나가기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2호선을 따라서 또는 버스들을 통해서 종로, 광화문 라인의 업무타운들과 상업시설, 업무시설들, 그리고 동대문 상권들 배후 임차 수요가 약 100만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까지의 이동거리가 한 15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북 3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조건부 승인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규모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한 1,700여 가구 정도가 조성이 되는 게 3구역인데 조금 더 늘어난다라고 하죠. 그래서 약 2,000여 가구 정도를 좀 예상할 수가 있겠고, 신속통합기획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이곳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를 활용하시거나 또는 실거주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제약들을 좀 풀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권리산정 기준일이 구성이 되죠. 이곳에 자칫 잘못 들어갔다가는 현금 청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입주권 투기를 막기 위해서 형성된 권리산정 기준일을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불안하다
원하시다면 조건부 계약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실거주 목적을 하시거나 임대주택 사업자를 내서 임대를 하시거나 그렇게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임대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선투자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등기 이전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세대출 제한에 전혀 제한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서 비규제, 좀 그런 규제를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전세, 자금 대출 제외가 된다는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금액은요, 지금 현재 투룸입니다. 4억 3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 가격대고요. 성북동이 정말 아파트가 형성이 됐었을 때 정말 높게 형성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투자 금액이 약 2억 정도, 2억 1,500에서 2억 2,300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고 전세 시세가 지금 현재 맞춰져 있는 금액이죠. 2억 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매가가 주변에 대비해서 좀 낮게 나온 부동산이다. 그 점을 유념하시면서 2억 원 정도의 재개발 초기 투자처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